자, 네 번째, 가슴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샘에는 가슴에 있는 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슴 한복판에 복장뼈가 있죠. 복장뼈 뒤쪽에 있는 이제 샘이 가슴샘인데요. 자, 림프 모양 기관입니다. 자, 가슴샘에는 티모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자, 림프 모양 기관인 이유는 이 티모신이라는 호르몬이 미성숙한 T림프구를 성숙한 T림프로 활성화시킵니다. 성숙한 T림프구가 장교로 간다면 장교로 임명을 받지 않고 아직 이제 훈련받은 훈련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성숙한 T림프구를 이제 성숙한 T림프구로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티모신입니다. 티모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가슴샘이란 뜻이 티머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슴샘이라는 뜻인데요. 티머스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티모신이라고 합니다. 가슴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티모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티모신이 미성숙한 T림프구를 성숙한 T림프구로 만들어주는 훌륭한 조교, 장교를 만드는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 모양 기관이라는 것은 T림프구를 성숙한 T림프구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림프 기관에 해당하고요. 사춘기 때 크기가 가장 발달하고 성인이 되면 점점 작아져서 퇴화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장뼈 뒤에 가슴샘이 있고요. 이 T자는 가슴샘의 머리 글자 T자입니다. T림프구라는 것은 이 가슴샘에서 성숙한 T림프구가 되기 때문에 이 가슴샘의 T자를 따가지고 T림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미성숙한 T림프구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적골수에서 만들어지죠. 뼈의 적골수에서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가슴샘으로 가가지고 티모신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명받으면 여기서 그 가슴샘에서 임명을 받기 때문에 T림프구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림프구를 성숙시키는 작용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신, 콩팥 위에 붙어있는 샘, 부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 위에 이렇게 샘이 있는데요. 콩팥 꼭대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신이라고 합니다. 자, 부신에는 겉질이 있고요. 안에 속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른데요. 자, 먼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신 겉질에는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이 있습니다. 겉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질에는 토리층이라는 것은, 토리라는 것은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을 알갱이처럼 생긴 거를 토리라고 합니다. 실뭉치처럼 생긴 걸 토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토리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발층이 있습니다. 다발층은 다발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꽃다발이 있으면, 이게 꽃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다발이라고 하죠. 꽃 뭉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발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이 있고 꽃이 있다면 토리가 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그물층이 있습니다. 그물 모양처럼 생긴 층인데요. 제일 아래쪽이 그물층입니다. 다시 그려보면 토리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발층이 이렇게 있고, 아래는 그물층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발이라고 하죠. 토리층. 자,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른데요. 토리층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염류 겉질 호르몬입니다. 염류하고 관련된 이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염류하고 관련된 겉질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염류 겉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발층에서는 당류 겉질 호르몬입니다.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데 포도당하고 관련되어 있는 당류 겉질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물층에는 이제 성호르몬인 안드로겐. 자, 이 안드로겐은 이제 성호르몬 중에서도 이제 안드로라는 말은 이제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우리는 안드로겐이라고 합니다. 성호르몬이죠.
자, 그래서 애올 때는 다발이 당 비슷하죠? 다발은 당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디귿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디귿. 자, 그리고 토리와 염. 나트륨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나트륨은 소금 알갱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리층은 염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물은 성 호르몬, 그 중에 남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 호르몬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물은 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염류 겉질 호르몬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합니다. 자, 염류 겉질 호르몬을 우리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형과 알도스테론, 이형이 비슷하죠. 이형에서 염류 알도, 그래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고요. 스테론이라는 말이 붙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뜻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다 이게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것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 중에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데요. 알도라는 말은 알데하이드 기가 있는 스테로이드를 가진 호르몬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염류겉질 호르몬에는 알도스테론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염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킨다. 칼륨을 배설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알도스테론은 어떨 때 분비가 된다면, 혈액 속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액량이 부족할 때 콩팥에서 이걸 감지해 가지고 부신 겉질에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알아둘 것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둘 것을 보면요, 알도스테론 방금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토리층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제 염류 겉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 있었죠. 알도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되려면 먼저 콩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과 같은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레닌이 먼저 분비되면 레닌이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바꿔주거든요. 콩팥에서 레닌이 분비가 되는데요. 어쩔 때 레닌이 분비된다면 혈액량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혈압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심각한 저혈압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콩팥에서 감지해가지고 바로 레닌이라는 이러한 효소, 이렇게 혈관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를 하면 레닌은 간에서 만든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효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 노겐이 붙으면 아직 지금 비활성화된 효소죠. 이 비활성화된 효소를 레닌이 안지오텐신 1으로 활성화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허파에서 안지오텐신 1을 2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에서 만들어진 안지오텐신 노겐을 레닌이 활성화시켜주고 안지오텐신 1을 2로 만들어준 게 허파에서 분비되는 전환 효소에 의해서 2로 만들어주면 이 안지오텐신 2가 바로 부신 겉질로 가가지고 부신 겉질의 토리층을 자극하면 토리층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표적장기인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으로 가가지고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면, 나트륨이 재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량이 많아지는데요. 이 나트륨은 물을 끌어들입니다. 수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혈액량에 수분이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액량이 많아지면 이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지겠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혈압을 올려주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인데,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전환시켜주는 효소를, 이 사이클을 깨줍니다. 자, 이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게 하면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지 않고, 안지오텐신 2가 안 만들어지면 알도스테론도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나트륨 재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되려면 먼저 레닌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레닌, 안지오텐신 1에서 안지오텐신 2로 바뀌고, 이 안지오텐신 2가 바로 부신 겉질에 가서
알도스테론을 분비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혈압을 높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발층에서 분비되는 게 다 당이라겠죠. 당류 거칠 호르몬인데 코티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코티졸이 나오는데요. 염류 거칠 호르몬에서는 알도스테론이 나왔죠. 당류 거칠 호르몬은 대표적인 게 코티졸이었죠. 코티솔, 코티졸. 이 코티졸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일 때 분비가 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겠죠. 먼저 1차적으로는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2차적으로는 호르몬이 작동해서 당류 거칠 호르몬, 즉 다발층에서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이 분비되면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당이 많이 필요하겠죠.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원인 이런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당류 고칠 호르몬은 이렇게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은 이제 분해돼서 아미노산, 지방은 이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이러한 지방과 단백질을 다시 당질, 포도당으로 다시 이렇게 신합성 시켜서 인체에 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포도당 신합성이라고 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준다. 그때 작용하는 게 코티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일 때 우리 에너지원을 이렇게 계속 공급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또 항염증 작용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작용하는데 대표적인 당류 거칠 호르몬이니까 당하고 관련된 내용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물층에서는 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안드로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2차 성징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때는 이제 성인보다도 청소년기, 아직 고환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지 않는 상태, 즉 남성 호르몬이 아직 고환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때는 부신 거칠에서 성호르몬인 안드로겐에 의해서 이런 2차 성징 발달, 털이 자라거나 이런 2차 성징 발달에 영향을 주고, 성인이 되면 주로 고환에서 이제 이런 남성 호르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교감신경은 첫 번째 신경이 짧고 두 번째 신경이 긴 게 교감신경이었죠. 이 신경절, 신경세포체를 신경절이라고 하죠. 신경절 이전 섬유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신경절 이후 이러한 신경섬유 말단에서 분비되는 게 이제 노에피네프린 또는 노아드레날린이었죠. 자, 이게 분비가 되는데요. 부신 속질로 가는 교감신경은 이 두 번째 신경세포가 없고 이 첫 번째 신경세포가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은 네프린이라는 것이 콩팥을 의미합니다. 에피라는 뜻은 꼭대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콩팥 꼭대기가 여기죠. 콩팥 꼭대기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호르몬 해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피네프린을 우리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합니다. 자, 레날이라는 뜻이 콩팥을 의미합니다. 콩팥. 에드라는 것은 콩팥에 붙어있다는 뜻이죠. 콩팥에 붙어있다. 콩팥에서 붙어있는 부신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라는 뜻이죠. 85% 보통 80에서 90%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10에서 15% 또는 15%에서 20% 정도가 이제 분비되는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기능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에피네프린이랑 아드레날린,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심박동수를 증가시켜주고요. 혈압도 올려주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관지가 확장이 되죠.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호흡도 거칠어지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고요. 부신, 겉질, 당류 겉질 호르몬에서 포도당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이렇게 혈당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면 기관지도 확장이 되겠죠. 자, 노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에피네프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지만 혈당 상승이나 기관지 확장 같은 것들은 주로 에피네프린이 작용하고요. 나머지는 심박동수가 빨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유사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일 때 분비되는 게 교감신경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감신경이 첫 번째 신경이 짧고 두 번째 신경이 긴 게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자,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게 노에피네프린 또는 노아드레날린이었죠. 자,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렇게 교감신경이 작동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콩팥 위에 부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바로 부신 속질로 가가지고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게 노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이었죠. 자, 이 에피네프린을 보통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고요. 노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많이 분비가 되겠죠. 이게 분비가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죠. 기관지가 확장이 되는 이러한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신 겉질에서 코티졸이 나오죠. 코티졸. 코티졸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당으로 바꿔준다겠죠. 포도당을 신합성시킵니다. 포도당을 신합성시켜서 에너지원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일 때.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활용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호르몬이 코티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혈당을 공급해주고 교감신경, 신경은 빠르게 명령을 해가지고 노에피네프린,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이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주고 기관지도 확장을 시켜서 지금 비상사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선포하고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상황일 때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이 없는 이유는 이제 부신 속질은 직접 교감신경으로부터 직접 자극을 받았죠. 교감신경이 직접 부신 속질에 자극을 해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이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자, 그리고 부신 겉질의 토리층에서는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이 토리를 소금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 알갱이. 토리층이니까요. 알도스테론, 알갱이니까 알도스테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발층은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꽃다발에서 코 비슷하죠. 그래서 코티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물층은 안드로겐, 그물, 이 남성 호르몬인데 남자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켜주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혈당이나 기관지를 확장시켜준다.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겐은 남녀 모두에게 분비되지만 여성에게는 낮은 수준으로 작용하므로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포함되고요. 대표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요. 이제 이 안드로겐에서 분비되는 이런 성 호르몬이 고환으로 갔을 때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두 번째, 부신 겉질의 당류 겉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쿠싱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 쿠싱이라는 말은 의사 이름, 사람 이름인데요. 이 쿠싱이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미국 의사인데 이걸 발견해서 쿠싱 증후군인데 부신 겉질에서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얼굴이 달처럼 둥글게 되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달덩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빨가면서 달처럼 이렇게 붓는 현상을 우리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쿠하고 이 코티졸 이게 연관돼 있죠. 키읔이라는 거하고 연관돼 있죠. 그 쿠싱과 코티졸, 쿠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학위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장뼈 뒤쪽에 있다. 복장뼈 뒤쪽에 있는 게 가슴샘이었죠. 가슴샘. 티머스라 하죠. 이 가슴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모신이었죠. 티머스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해가지고 티모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춘기 때는 굉장히 크지만 성인이 되면 점점 퇴화돼서 작아지는 내분비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샘이 답이 되고요. 이 가슴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모신인데 이 티모신이 기능이 장교를 만들어준 조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미성숙한 장교인 T림프구를 성숙한 T림프구로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티모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자를 따서 가슴샘의 T자를 따서 T림프구가 되는 겁니다. 자, 미성숙한 T림프구는 이제 족골수에서 뼈에 있는 족골수에서 미성숙한 T림프가 만들어지고 미성숙한 T림프구가 가슴샘에 가서 성숙한 T림프로 활성화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신에는 이제 이렇게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겉질과 속질이 있었죠. 그래서 내분비 기관이고요. 갑상샘은 방패 모양처럼 생긴 샘으로서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갑상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T4나 T3, 티록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칼슘과 관련된 칼시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중에 있는 칼슘이 많아지는 것들을 이제 뼈로 보내줘가지고 혈중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는 뇌하수체 압력과 디엽이 있어서 각각 호르몬들이 분비가 됐고요. 부갑상샘은 갑상샘 뒤에 콩알처럼 붙어 있어서 부갑상샘 호르몬인데 이 부갑상샘에서 분비된 호르몬과 칼시토닌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부족했을 때 부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뼈에 있는 칼슘, 그 다음에 콩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고 작은 창자에서 칼슘을 재흡수해서 혈중에 있는 칼슘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칼시토닌은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많을 때 분비돼서 혈중 칼슘 농도를 줄여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염류 코르티코이드, 즉 염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나트륨이죠. 염류 겉질 호르몬에 속하는 호르몬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세 가지가 있었죠. 토리, 알갱이, 소금 알갱이처럼 생긴 것을 우리는 토리층이라고 했고, 이 토리층에서 분비되는 게 염류 겉질 호르몬이었죠. 자, 염류가 나트륨과 관련되어 있죠.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는데요. 콩팥에서. 염류 겉질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염하고 이응이죠. 알도스테론이었습니다. 이응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티록신은 이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T4라고 그랬죠. 티로닌의 요오드 분자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T4를 티록신이라고 불렀죠. 자, 글루카곤은 이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부족할 때 이자에서 이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이 호르몬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한다겠죠. 자,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뒤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산모의 자궁벽을 수축시켜서 출산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젖을 배출해주는 호르몬이다. 임신을 하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 모성애를 자극해주는 호르몬이다. 사랑의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죠.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이 있었죠. 부신 속질에서 분비된 호르몬으로서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가 되고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혈압이나 혈당,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이러한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혈압이 떨어질 때 분비되어 콩팥의 나트륨 재흡수와 관련된 호르몬은, 자, 혈압이 떨어지게 될 때 콩팥에서 감지를 하면 콩팥에서 나오는
이제 효소가 레닌이었죠. 레닌.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레닌은 간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이렇게 원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레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이런 효소가 허파에서 나왔죠. 허파에서 전환 효소가 나왔죠. 효소를 바꿔준다는 거죠. 1을 2로 이렇게 바꿔주는 효소가 이렇게 나오면 안지오텐신 2가 혈액을 타고 부신 겉질을 자극합니다. 자,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이 나왔죠. 토리층을 자극해서 염류겉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 나오면 이 알도스테론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또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키겠죠.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면 혈액 속에 혈압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혈압이 떨어졌다는 것은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콩팥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레닌을 분비가 한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알도스테론은 콩팥으로 가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이 이렇게 재흡수가 돼서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이 빠져나온 것을 방지해주면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면 이때 이 나트륨은 삼투작용에 의해서 수분, 물을 재흡수시킵니다. 물을 계속 재흡수시키면 혈액량이 증가되겠죠. 혈액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혈관벽을 압박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항상성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재흡수와 관련된 호르몬은 알도스테론이 답이 되겠습니다. 코티졸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당류 겉질 호르몬이었죠. 당류 겉질 호르몬으로서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신합성시켜줘서 스트레스 받을 때 포도당을 인체에 공급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드로겐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된 호르몬으로서 그물층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었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난포에서 분비되는 그러한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갑상생 호르몬은 혈중에 칼슘 농도가 떨어질 때 분비된 호르몬이어서 뼈에 있는 칼슘과 콩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고 작은 창자에서 칼슘을 흡수해가지고 혈중에 있는 칼슘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당류 코르티코이드, 당류 겉질 호르몬, 즉 당류 겉질 호르몬에서 분비되는 게 코티졸이죠. 자, 이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됐을 때 달덩이 얼굴이 빨가면서 이렇게 붓는, 달덩이처럼 이렇게 붓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코쿠라고 했죠. 쿠싱과 코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쿠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당뇨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당뇨병이 걸리고요. 크레틴 병은 갑상선 기능 저하되면 유아에서 크레파스 생각을 하겠죠. 크레파스, 유아, 크레틴 병이 생깁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자, 에디슨 병은 이 애자죠. 에디슨 병은 부신 겉질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알도스테론이라든지 염류 겉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 분비가 되지 않고 당류 겉질 호르몬인 코티졸 이러한 분비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병이 에디슨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세도시 병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 때 분비되는 이러한 병으로서 그레이브스 병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혈압과 심박출량을 높이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곳. 자,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은 아드레날린하고 같은 뜻이었죠. 그래서 네프린 위에 분비되어 있고 레날 위에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
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콩팥을 우리는 레날, 네프린이라고 합니다. 레날에 붙어있다 라고 해서 아드레날린, 네프린의 꼭대기다 해서 에피라고 하는데요. 자,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었죠. 자, 이건 호르몬입니다.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T3, T4, 또 칼시토닌, 칼슘하고 관련된 칼시토닌이었고, 뇌하수체 압력과 뒤엽에서 나온 호르몬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갑상샘 뒤쪽에 부갑상샘 호르몬이 있었고, 이 부갑상샘 호르몬은 칼시토닌과 서로 기랑작용을 한다겠죠.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요. 자,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세 가지였었죠. 토리층에서 분비되는 염류겉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다발층에서 분비되는 코티졸, 당류겉질 호르몬, 그 다음에 그물층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었죠. 안드로메타가 남성의 별이어서 안드로겐 하면 남성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이 있고 어떠한 층에서 분비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정리하시고요. 자, 부신 겉질 호르몬이 과다할 때 또 부족할 때 나타나는 어떤 질환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